앞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통계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그 다음 농업의 구조 전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2015년은 한국 경제의 근현대를 포괄하는 시기이지만 식민지기와 독립국가라는 전혀 이질적인 정치 체제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식민지기와 해방 후 한국 경제와 농업은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농업의 역할과 정책 패러다임은 상이했습니다. 식민지기 한국 농업은 식량 및 원자재 공급의 역할과 함께 농업 잉여가 자본으로 전환되었던 시기였으며, 해방 후 한국 농업은 생산 측면에서는 식량 자급에 주목적을 두었으며, 축적된 농업 잉여는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 시기였습니다. 농업 정책 기조 측면에서는 식민지기에는 자유방임적 시장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 금융을 병행하였는데, 세계 대공황 이후에는 소농의 안정화를 위한 국가 개입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해방 후에는 애초부터 통제 경제적 성격을 강하게 노정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개방 농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식민지기 초반에는 토지 조사 사업 등 근대적 토지 소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910년대 육지면 재배 장려 사업으로 면화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1920년대 중반 이후 산미 증식 계획 등 미국 증산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수리조합 사업은 증산을 인센티브로 관계와 같은 공공재 공급을 민간에게 맡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산에도 불구하고 농업 공황에 따른 미가 하락으로 많은 수리조합이 재정위기에 처하였고, 농가 경제의 악화에 따라 소작쟁이가 빈발하면서 1930년대에는 자작농 창정 계획과 같은 정부 주도의 농촌 안정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농업 정책은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종래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일거에 식민지 지주제를 해체하였고, 비록 영세한 규모지만 농민의 대부분은 자작농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영세 규모의 자작농을 효율적인 생산 단위로 묶으려는 농업 구조 개선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농업 정책은 식량 자급 또는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주곡 자급이라는 소극적 목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미국 생산성은 급증하였고, 미국에 관한 한 자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보호 육성 정책은 1980년대 개방 농정론이 대두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세계 무역 구조의 전환은 농산물 수입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1989년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농업 구조 조정 방향이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으로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농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농공단지, 복합영농 등의 정책을 거쳐 축산, 시설용농 육성, 유통 인프라 개선, 식품산업 육성, 육자산업 육성 등 현재까지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지만 농업의 상대적 지위는 계속 위축되었습니다. 식민지기 농업은
주요 수출품 생산 또는 원자재 공급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대한민국기 농업 생산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업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농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농가 소득도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타 산업 부문에 비해 농업 부분의 발전 속도가 느렸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된 농업 잉여는 저축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교육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인적 자본 양성,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주요 수요원이 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점차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는 구조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장기적 변화는 우선 농가 호수 및 농업 인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 1은 1910년에서 2015년 동안 농가 호수와 농업 인구의 장기 추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농가 호수는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67년에 정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추세도 마찬가지인데 농업 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1967년으로부터 1974년까지 7년 동안 감소한 농가 인구가 262만여 명으로 2015년 농가 인구 257만여 명보다 많은 정도로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분단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가 북한에 속하고 황해도의 일부는 남한에 속했지만 1952년판 농림통계연보에서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전체와 강원도 면적의 절반으로 남한 면적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방식을 따랐습니다. 남한 지역의 국한에 보면 농가 호수 및 농업 인구의 추이는 남북한 전체와 유사합니다. 다만 1910년대 초반의 감소가 통계상의 오류인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화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해방 후에는 농가 호수와 농가 인구 모두 1968년부터 감소하지만 농림업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하다가 1977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농림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취약, 취업 등과 관련한 가구원의 농해 이출 속에서도 1970년대 가격 지지 정책에 따른 농업 노동 수요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겸업 농가의 비중은 식민지기에는 192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해방 후에는 1965년경까지 10% 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를 상회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증하여 2010년대에는 45%를 상회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농업이 매우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농업 노동 수요가 많았던 데다 농촌 내 농해 취업 기회가 많지 않았던 반면 해방 후에는 기계화의 진전 및 농해 취업 기회의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 부분이 농업 수입만으로는 농가 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한계 산업이 된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농가 수지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기에는 농가 수지 관련 자료가 단편적으로만 존재하므로 시계열 작성이 불가능하며 해방 후에는 1962년부터 농가 경제 조사를 통해 농가 수지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농가 경제 조사의 표본 설계 방식이 농림통계연보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두 통계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 가구원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가 경제 조사가 농림통계연보보다 낮았지만 이후 역전되었습니다. 농가 경제 조사는 생산성 지표, 농가 자산 및 부채, 농가 수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본 설계는 수차례 변했는데 주로 농업 총조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 설계를 바꾼 것입니다. 조사 방식의 경우 1983년과 2003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2003년에는 조사표 및 조사 지침을 개편하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비경상소득을 분리하고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한 후 종래 조세 부과금과 분가지출은 비소비지출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 방식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두 기준에 따른 통계를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표 1은 2003년 이후 기준에 따라 농가 수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농가 소득은 1962년 67,885원에서 2015년 3,721만 5,119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12.6%로 매우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농림어업의 명목 GDP 성장률이 10.9%였과 비교하면 농가 경제조사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 편인데 이는 농가 경제조사의 표본이 농가 소득 면에서 평균 이상이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16.6%였으므로 농가 소득 성장률은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농가 소득은 거의 정체하였는데 2000년대에는 농업 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2014년 이후에는 농해 소득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림 2는 농가 수지의 장기 추이를 농업 소득 비중과 잉여율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중반까지 80% 내외로 변동하였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0년대에 들어와 30%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잉여율은 농가 잉여의 농가 소득에 대한 비율이며 농가 잉여는 농가 소득과 농가 지출의 차액입니다. 1960년대 10% 내외의 잉여율을 보이던 농가 경제는 1970년대 이후 20% 내외에서 변동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다시 10%대로 하락했습니다.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2003년 이후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 들어와 농가의 수익성이 하락한 것은 분명합니다. 요컨대 농업은 상대적 비중이 급감하는 압축 쇠퇴를 경험하면서도 농가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 증가율은 전체 경제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농가 소득의 구성면에서도 농해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비농업 부분이 농가 소득의 주요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가 소득의 증가는
정체 국면을 보이는데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농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개관한 후 농가 호수 및 농가 인구, 농가 수지에 한정하여 장기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